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6년 2월 23일 현재 한국 증시와 글로벌 투자 자금 흐름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이슈 하나를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글로벌 투자 자금 한국행과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질적 성과 가시화입니다. 지금 한국 증시는 단순히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글로벌 펀드, 연기금, 헤지펀드, 심지어 행동주의 투자자들까지 한국을 다시 주목하고 있는 이유를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정책 프레임 안에서 구조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말하는 이유는 2026년 상반기 많은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가가 오르긴 했는데 진짜 트렌드가 바뀐 것인지 모르겠다는 불안. 다른 하나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왜 한국을 다시 찾는지라는 호기심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정부와 한국거래소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이 프로그램이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에 걸쳐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 그 결과로 글로벌 투자 자금이 한국으로 흘러드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밸류업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먼저 밸류업 프로그램이 왜 필요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 상장 기업들은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PBR이 0.3배, 0.4배일 때도 많았고, ROE가 낮고 배당이 적고 지배구조가 불투명하다는 인식이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뿌리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대응해 정부와 금융당국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것이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그리고 그 실행 플랫폼인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업 스스로가 왜 저평가되는지를 분석해서 계획을 세우고 공시합니다. 둘째, 그 계획을 실행하면 시장과 글로벌 투자자들이 주주가치 제고를 신뢰하게 만듭니다. 기업은 ROE 개선, PBR 상승,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비핵심 자산 정리, 구조조정 플랜 등을 자발적으로 수립하고 이사회 통과 후 공시하게 됩니다. 즉,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경영 전략을 재정립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세 번째, 이 밸류업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기업의 내부 개선입니다. 각 상장사는 지배구조, 재무, 산업구조를 분석해 배당 성향은 왜 낮은지, 자사주 소각은 왜 못하는지, ROE, PBR이 왜 낮은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밸류업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두 번째, 시장의 인식 개선입니다. 한국거래소는 KRX 코리어 밸류-업 인덱스와 밸류업 ETF를 출시해 주주환원지 배구조 개선이 적극적인 기업들을 묶어서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줍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밸류업 지수나 밸류업 ETF 하나만 봐도 주주가치 제고에 적극적인 기업군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제도와 인센티브입니다. 공시우수법인 평가에서 가점부여, 지배구조 개선 가이드라인, 배당 자사주 소각에 대한 세제 유인 등이 기업의 밸류업 실행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한국 증시 전체의 주주가치 문화가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네 번째, 2024년 도입 후 2025년에 들어서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수치로 입증되는 변화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밸류업 지수와 ETF 성과는 KRX 코리어 밸류-업 인덱스는 2024년 출범 이후 코스피 상승률을 10%p 이상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승했고, 2025년 12월 기준 전년 대비 89.4% 상승해 1797.52포인트에 도달했습니다. 이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이 전체 시가총액의 45%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KODX 코리아 밸류업 ETF는 2024년 11월 상장 이후 2025년 말까지 연초 대비 수익률 7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밸류업 전략을 실행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주주환원 확대입니다. 2025년 말 기준 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174개에 달합니다.
이들 기업의 배당금 규모는 50조 원을 넘기며 전년 대비 11%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체 주주환원 규모 배당 자사주 소각 등은 21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과거에는 자본을 축적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 확장에 투입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지금은 주주에게 돌려주거나 자사주를 소각해 주당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PBRROEG 배구조 개선입니다. 특히 은행지 주사나 일부 전력중공업 등은 과거 PBR이 0.30, 4배 수준이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본격화된 이후 이들 기업의 PBR은 0.60, 8배까지 상승하는 등 본질 가치에 가깝게 조정되고 있습니다. 대형사뿐 아니라 한국전력기술 같은 중견중소기업도 밸류업 전략을 적극 활용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2026년도 2월에 실질적 성과가 쌓이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선이 한국 시장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ACGA 아시아기업지 배구조협회와 엘리엇 매니지먼트, 펠리서 캐피털, 오아시스, 노르웨이 연기금, APG, JP모건, 골드만삭스 같은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한국을 찾아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조와 성과를 직접 점검했습니다. 이들은 일본, 유럽 등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경험을 통해 저평가 상태의 시장이 제도와 정책 변화로 리레이팅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주주환원 확대, 자사주 소각, 지배구조 개혁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수치적으로도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글로벌 펀드 연기금이 한국 증시를 다시 주가 재고 스토리가 있는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들은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지배구조 개편, 자본 재배치 등을 기업의 권고형 주주 제안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근거로 기업 경영 전략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입니다. 여섯 번째는 2026년 2월 현재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과는 이미 상당 부분 시장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밸류업 프리미엄이 이미 형성된 상태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우량주에서 과열 리스크나 수익률 회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중장기 2026만 2030로 보면 다음과 같은 방향이 열려 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 상장사로 확대되면 글로벌 펀드와 연기금 입장에서는 한국 자산 비중을 510%p 이상 추가 확대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이 정체되거나 ESG 규제 환경이 불안정해지거나 정치 리스크나 외환금리 문제가 동시에 부각되면 밸류업 스토리는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금융당국, 거래소의 대응 방향은 대기업 중심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중소 상장사로 확대해야 합니다. 공시지 배구조 개선 컨설팅 지원, 배당 자사주 소각에 대한 세제 유인, 지속적으로 개선된 기업에 대한 공시우수법인 가점 부여 등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투자자 소통 강화입니다. 영문 공시, 영문 IR 자료, 글로벌 투자자 대상 설명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ACGA 글로벌 펀드와의 지속적 대화 창구를 유지해 정책의 신뢰성과 지배구조 ESG 개선의 지속성을 글로벌 투자자에게 확실히 전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적 자본 유입 관리. 글로벌 헤지펀드 PE가 한국의 헬스케어, 반도체, EV, 에너지, 인프라 등에 몰리고 있습니다. 신주 발행 제한, 지분 보유 제한, 지배구조 방어장치, 포이즌 필, 화이트 나이트 등을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밸류업을 통한 시장 친화적 개방과 전략적 자본 유입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이제는 기업, 특히 상장사 입장에서 어떻게 밸류업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밸류업은 정부가 강요하는 행정 업무가 아니라 기업의 경영 전략자, 본배분 전략 투자자, 관계 전략을 한 번에 재정의하는 기회입니다. 기업 경영진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밸류업 계획을 IR용 공시 하나가 아니라 중장기 경영 계획에 녹여내는 것입니다. ROE, PBR, 배당 성향, 자사주 소각, 비효율 자산 구조를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본 효율성 제고, 비핵심 사업 축소와 연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마진 저성장 사업은 매각 정리하고
고성장구와 로이고 마진 사업에 투자 비중을 집중하도록 예산을 재배치합니다. 한국거래소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은 기업 개요, 현황 진단, 목표 설정, 계획 수립, 이행 평가 5단계를 밟으며 사업 부문별 투자 R&D 확대, 자사주 소각 배당, 비효율 자산 처분 등을 구체적 프로젝트 단위로 정리해야 합니다. 밸류업 공시가 경영회의에서 자주 꺼내는 자료가 되어야 하며 경영진이 직접 밸류업 지표를 매주 매월 모니터링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지배구조와 ESG 투명성 강화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결정합니다. 최대 주주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사내 사회이사 비중 확대, 이사회 독립성 제고, 투명한 의사결정 절차 등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ESG 관점에서는 환경사회지 배구조 ESG 지표를 공시하고 지배구조 개선, ESG 성과, 주주가치 제고를 묶어 장기적 가치 창출 스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밸류업 프로그램이 단기 주가 부양이 아니라 장기 가치 제고 전략으로 인식되며 글로벌 연기금 기관 투자자의 장기 투자 비중 확대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소통 전략입니다. 밸류업 지수 ETF 편입 기업은 분기 반기 IR 글로벌 로드쇼, 영문 IR 자료 등을 통해 밸류업 계획의 진행 상황, ROE/PBR 배당 자사주 소각의 실적, 지배구조 ESG 개선의 구체적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특히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가 기업에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배당을 늘려달라, 자사주를 소각해달라가 아닙니다. 왜 하는지, 어떤 사업 재무 전략과 연결되는지를 명확히 설명하는 투자자 대화입니다. 이를 위해 밸류업 프레젠테이션 PPT, Q&A 시나리오, 케이스 스토리를 미리 준비해두고 IR 담당자와 최고 경영진이 공통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개인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이 밸류업 프로그램과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을 내 투자 전략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업 지수 ETF 투자 전략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밸류업 지수와 ETF를 핵심 투자 포트폴리오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KODX 코리아 밸류업 ETF 등은 주주환원지 배구조 ROE/PBR 개선이 확인된 기업군을 묶어둔 구조라 개별 기업을 일일이 분석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도구입니다. 다만 밸류업 프리미엄이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된 대형주 위주 종목은 과열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며 중소중견 기업 위주 혹은 PBR/ROE 배당 성향 개선 여지가 큰 종목 위주로 밸류업 ETF의 투자 구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자가 개별 종목을 선택할 때는 다음 세 가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밸류업 계획 공시 후 실제 이행 여부입니다. 배당 자사주 소각 구조 조정 등이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지, 이사회 결정과 실제 재무제표 공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ROE/PBR 배당 성향 개선 여부입니다. 2024-2025년 사이에 ROE/PBR 배당 성향이 20% 이상 개선된 기업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질적 수혜주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배구조 ESG 개선 여부입니다. 사회이사 비중, 지배구조 개편, ESG 공시성과 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충족하는 기업은 단순히 저평가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 액션 플랜을 가진 진짜 밸류업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2026년 2월 현재 한국 증시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질적 성과가 가시화된 단계에 있습니다. PBR/ROE 배당 자사주 소각 등이 개선되고 밸류업 지수 ETF가 시장을 견인하며 글로벌 펀드 연기금이 한국을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밸류업은 정부의 정책을 넘어 기업의 경영 전략,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관리 전략, 글로벌 자본의 한국 시장 접근 방식을 모두 바꾸고 있는 한국 자본시장의 뉴 노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6만 2030년까지 밸류업 2.0이란 이름으로 중소중견 기업까지 커버리지가 확대되고 지배구조 ESG 투명성이 더 강화된다면 한국 증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완전히 탈피하는 리레이팅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단, 그 과정에서 정책의 일관성, 기업의 실행력,
투자자의 판단력 이 세 가지가 모두 맞물려야 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 한 가지 조언을 드리면 밸류업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밸류업 실행력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 2026년 이후 한국 증시에서 살아남는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글로벌 투자자금 한국행과 밸류업 프로그램 실질적 성과를 중심으로 정부 기업 투자자 세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주식 전략, 포트폴리오 설계, 기업 분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화면에 남겨주시는 피드백은 다음 영상을 만들 때 큰 힘이 됩니다. 2026년 밸류업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밸류업 시켜줄 수 있길 바라며 경제 똑똑한 선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